자, 이제 문제를 풀어봅시다. 여러분들 지문에 전부 다 필기가 돼 있겠죠? 자, 사실 확인 문제. 일단 일치하지 않는 거니까 X 쳐주시고, 얘 같은 경우에는 지문을 다 읽고 볼 수도 있지만은 한 1, 2문단 정도를 보고 들어가 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면은 첫 번째 문제고 제일 쉬운 문제니까, 뭐 첫 번째 문제가 제일 쉽지 않은 문제일 경우도 있지만 제일 쉬운 문제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합니다. 가장 간단한, 그냥 제시되어 있는 정보만 확인해주면은 풀리는 문제들이니까.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반부에서 문제 나올 건덕지가, 문제를 낼 건덕지가 얘네가 거의 유일해요. 전반부에서 문제를 낼 건덕지가. 도입부잖아. 도입부인데 당연히 하고 싶은 말은 중반 후반부에 있을 텐데 걔네는 조금 더 어려운 내용이고 어려운 문제를 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첫 번째 문제가 쉬운 문제일 가능성이 높은데 첫 번째 문제는 간단한 사실 확인 문제로 이 앞문단의 이해를 잘 하고 있느냐를 물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1, 2문단을 보고 문제를 풀었을 때 답이 나온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여기도 한번 봐볼까요? 정부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채권을 발행한다. 채권을 발행한다 부분을 찾아주시면 되겠죠. 채권을 발행한다. 정부나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합니다. 자, 그리고 2번 봅시다. 채권 발행자의 지급 능력이 커지면 신용위험은 커진다. 신용위험이라는 게 뭐였어요? 우리가 이해한 바에 따르면? 사실 이거는 뭐 알고 있는 것, 여기서 보면서 지문 나머지를 보면서 했던 이야기이기도 한데 보시면 어찌됐건 간에 채권 발행자가 지급하는 거는 채권 구매자한테 이자랑 원금을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쵸? 여기를 보시면 지급 능력이 적어지면 이자와 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잖아. 이게 바로 신용 위험이라는 거잖아요. 이 가능성이라는 게 신용 위험이죠.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 지급 능력이 커지면 지급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신용 위험은 오히려 커지지 않고 작아지겠죠. X네요.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나머지 선지도 전부 다 보고 정답 2번으로 고르고 넘어갈 수도 있긴 한데 그냥 선지만 보시면 선지 2개를 지금 판별을 했잖아요. 나머지 선지까지 판별하는데 최소 3의 시간이 걸릴 거란 말이에요. 이걸 더하면은 사실 선지 5개를 다 보면은 5예요. 여기는 2, 여기는 5, 뭐예요? 2.5배나 되는 시간이 걸렸죠. 사실 시간 관리가 안 된다는 학생들은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답 근거를 찾지 못했을 경우에 선지 모두를 전부 다 확인하면은 비효율이 생긴다는 거죠. 시간 관리는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봅시다. 일단 이거 2번이었고요. 22번. A의 기역, 니은, 디귿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거 뭐라 그랬어요? 은행갑이 을한테 채권을 사가지고 을이 발행한 거죠. 그리고 이 채권을 사가지고 위험을 병이라는 보장 매도자한테 전가시킨다 그랬어요. 대신 돈을 주겠죠. 자, 기역, 니은, 디귿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기역은 기초자산을 보유하지 않는다. 기역 누구예요? 이 사람이 채권을 보유한 사람이죠. 을한테 사가지고 보유한다. 기역은 기초자산의 부도가 나면 손실을 보상하는 역할을 한다. 이건 누구예요? 보장매도자가 하는 역할이죠. 보장매도자가 누구예요? 병, 디귿이죠. 기역이 아니라 디귿이라는 겁니다. 니은은 신용 위험을 기피하는 채권 투자자이다. 니은 누구예요? 을이죠. 신용 위험? 별로 상관없어요. 어차피 난 채권 팔았거든. 신용 위험을 기피하지 않아요. 사실 기피를 하겠죠. 내 신용인데 내 신용이 위험해진다는 건 당연히 기피할 만한 거지만은 채권 투자자가 아니라 채권 발행자죠. 니은은. X입니다. 4번. 디귿은 신용 위험을 부담하는 보장 매도자이다. 이것이 바로 기초자산의 부도가 나면 손실을 보상하는 역할을 하는 보장 매도자의 설명입니다. 2번, 4번 같은 말인데 이건 기역이라고 하고 이건 디귿이라고 했어요. 디귿은 누구죠? 병이죠. 이게 맞는 말이네요. 요러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23번 풀어볼게요. 자, CDS 프리미엄이 두 번째로 큰 것은 제가 아까 말했죠. 방금 전에 갑을병 했잖아요. 여기에서
갑의 입장에서는 을한테 채권을 산 거기도 하지만 병한테 위험을 보장해주는 것을 산 거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는 거예요. 얘는 을의 입장, 얘는 병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는데 을이 갑한테 지급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낮아지면 당연히 이 CDS 프리미엄이라는 것은 큽니다. 왜냐면은 CDS 프리미엄이라는 게 뭐예요? 망했을 때 제 돈 받는 거잖아요. 망할 가능성이 높으면 당연히 내가 내 돈을 받기 위해서 안전장치를 더 빡세게 마련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CDS 프리미엄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자산의 신용등급이 낮을수록인데 신용등급이 낮은 것은 BBB가 아니라 BB 플러스가 BBB 마이너스보다 신용등급이 낮죠. 그래서 얘가 낮은 애고 얘가 높은 애예요. 뭐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BBB, BB, B 그리고 뭐 CCC, D가 아니죠. B, 그리고 CCC, 여기 위엔 A, AA,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 그랬죠. 그리고 각 등급은 뿔마 제로가 있고요. 그래서 BBB가 더 높은 애고 BB가 더 낮은 애입니다. 이것은 이렇게만 판단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보장매도자 발행채권의 신용등급은 무엇을 간접적으로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보장매도자, 내가 망했을 때 나한테 내가 원래 받을 수 있는 돈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신용등급이 높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 이 사람이 발행한 채권의 신용등급이 높다는 것은 이 사람의 지급 능력이 높다는 것으로 간접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급 능력이 우수할수록 나는 망했을 때 손실을 확실히 보전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병이 갑한테 돈 줄 능력이 확실할수록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보장 매도자들보다 이 병이라는 사람한테 더 보장받고 싶어 하겠죠. 왜냐면 망했을 때 얘가 돈을 제일 잘 주니까요. 그러면은 얘는 뭐예요? AAA 가장 높은 등급이죠. 숫자 써볼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AA 마이너스고요. 세 번째는 A 플러스고요. 네 번째는 A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낮은 거 안에서 첫 번째, 두 번째가 있으니까 이게 두 번째로 큰 거죠. CDS 프리미엄이.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문제 풀어볼까요? 얘는 좀 잘 냈어요. 어렵진 않았는데 문제가 어딨냐. 여기 있다. 아우, 이건 길어. 이제 다 가리죠. 이렇게 합시다. 자, 얘는 이게 아닌데? 아, 여기가 아니구나. 됐다. 자, 얘는 보시면 무슨 말을 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어떻게 해볼까? 얘 좀 여기서 할까? 여기서 하지 말까? 그냥 이대로 합시다. 이거 살짝 잘라가지고 확대하려고 했는데 굳이 안 그래도 될 것 같아요. 자, 보시면은 자, 보기에서 무슨 말을 하냐. 보기에서 당연히 신용위험과 CDS 프리미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죠. 그쵸? 보시면 X가 우리 그냥 그려볼까요? 여기다가 X가 발행했어요. 발행한 건 누구예요? 을이죠. 아까 그렸던 그림이랑 똑같은 거 그릴 거예요. X가 발행을 했어요. 그리고 이 발행한 채권을 Y가 매입을 했고요. 그리고 CDS 계약을 Z랑 체결을 했어요. 그런데 계약 체결 당시에 BX의 신용등급이 뭐예요? X가 발행한 채권의 신용등급은 계약 체결 당시에 A
마이너스였어요. 그리고 얘가 보장 매도자가 발행한 채권의 신용등급은 최상급이었어요. 2011년 9월 17일 X의 재무 상황 악화로 X의 재무 상황 악화로 여기다가 쓸까 그냥? 여기다가 쓸까? 여기다가 그냥 A 마이너스 그리고 AAA 이렇게 씁시다. 자, 2011년 9월 17일에 X의 재무 상황 악화로 BX의 신용 위험에 대한 우려가 발생했대요. 신용등급은 조정될 수 있다고 하지만 조정됐다는 말은 없죠, 지금까지. 자, 그리고 2012년 12월 30일 X의 지급 능력이 2011년 8월 시점보다 개선되었다. 이게 언제예요? 우려가 생기기 직전의 상황보다 개선이 됐죠. 여기 개선. 무려 그냥 여기다 씁시다. 아래쪽은 Z의 영역이니까. 자, 그래서 2013년 9월에는 Z가 발행한 채권의 신용등급이 AA 플러스로 낮아졌네요. 2013년 10월 2일 여기네요. CDS 프리미엄은 뭐 100bp라고 하지만 100원이라고 합시다. 100원이었어요. 단 얘네는 전부 한국 기업이고 신용등급은 매월 말일에 변경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CDS 계약은 2015년 12월 30일까지 매월 1일에 갱신되며 CDS 프리미엄은 매월 1일에 변경될 수가 있어요. 갱신도 되고 계약이. 그리고 이 이외에 다른 요인에는 변화가 없다. 요거까지 우리가 보면서 체크할 수 있었던 내용들인데 얘가 지문이랑 어떤 관계가 있을까 딱 잡아서 말하기 힘들죠. 왜냐하면 전체적인 내용이 여기에 상황으로 제시되어 있어서 그래요. 선지를 봅시다. 이렇게 이해는 됐는데 어디를 정확히 봐줘야 될지 모를 때는 바로 선지를 들어가면은 의외로 답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일단 적절한 거 찾는 거죠. 2011년 1월에는 언제죠? 이때죠. BX에 대한 CDS 계약으로 X가 신용위험을 부담하게 되고 X가 신용위험을 부담하게 된 애가 아니죠. CDS 계약으로 신용위험을 부담하게 된 건 누구예요? Z죠. 2011년 11월 언제예요? 파란색 펜으로 해볼까요? 여기죠. BX의 신용등급이 A-보다 높았겠고 A-로 시작된 채권의 신용등급인데 이때 우려가 생겼어요. 이거 신용등급 A-보다 덜 줄 것 같은데? 라는 게 우려잖아요. 우려가 생겼어요. 그 이후니까 A-보다 낮았으면 낮았지 A-보다 높을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쵸? 자, 그리고 3번 2013년 1월입니다. 여기죠? BX의 신용 위험으로 Z가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2011년 10월이 언제죠? 여기죠. 이때 이 채권이 망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신용등급이 우려됐다가 개선됐는데 우려되는 상황에서 개선된 상황이면 당연히 이 채권의 신용등급은 혹은 이 채권이 망할 가능성은 신용등급은 높아지고 망할 가능성은 낮아졌겠죠. 손실을 입을 가능성은 작아졌다는 게 맞는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나머지 선지도 볼까요? 2013년 3월에는 BX에 대한 CDS 프리미엄이 100bp보다 작았겠군. 2013년 3월이 언제예요? 이때죠. 자, CDS 프리미엄의 가격을 변화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어요? 보장 매도자의 지급 능력이 우수할수록 CDS 프리미엄은 어떻게 된다고요? 커진다고요. 근데 보장 매도자의 지급 능력은 뭘로 판단한다고요? 보장 매도자가 발행한 채권의 신용 등급이랑 비례한다고요. 신용 등급이 낮아졌네요. 그러면은 CDS 프리미엄을 어떻게 되죠? 보장 매도자가 줄 가능성이 낮아졌으니까 적어졌겠죠. 그쵸? 그래서 이때가 CDS 프리미엄이
높았을 겁니다. 이때가 높았을 겁니다. 왜냐면 여기에서 이것 때문에 CDS 프리미엄이 낮아진 결과가 100원이니까요. 100bp니까요. 그러면은 이때가 작았겠군이 아니라 컸겠군이겠죠. 그리고 5번 2013년 4월이 언제죠? 여기죠. BX의 신용등급이 BB-보다 낮았겠군. 요거는 모르는 말이죠. 모르는 일이죠. A-에서 우려가 생겼다가 개선이 됐다고만 말을 했지. 그러면은 그래도 A-랑 비슷한 게 아니었을까? 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때보다 낮을 수도 더 높을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어찌 됐건 간에 BB보다 낮다고 말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확실하게 정해가지고 말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BB보다 낮을 가능성이 있긴 하나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농후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낮았겠군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말이라는 거죠. A-랑 비슷한 상황이었을 거예요. 아니면은 BBB 정도였겠죠. 안 나온 거 그냥 예상을 한 겁니다. 제시되지 않은 내용. 이렇게 해서 얘도 틀린 말. 답은 3번이네요. 이렇게 21, 22, 23, 24번 네 문제 풀어봤습니다. 잘 풀리죠?